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공법 특강 미라클 EBS 대표 강사 이진웅입니다. 자, 공부의 신이라는 말을 유행시키며 전국의 멘토 붐을 일으킨 원조 공부의 신 누군지 짐작이 가시나요? 예, 오늘 공신닷컴의 대표 강성태 멘토님을 모셨습니다. 인사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서울시 기타협력 공신닷컴 대표 강성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저도 TV에서만 주로 뵙다가 실제로 뵙는 건 처음인데요. 뭔가 공부의 신만에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가 풍기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단단하게 풍기는 아주 멋진 아우라만큼 저희에게 들려드릴 아주 많은 학습법들이 준비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공신 강성태 멘토님의 다양한 학습법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학창 시절에도 처음부터 공부를 잘하셨나요? 그렇진 못했어요. 제가 이제 엄청나게 큰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게 공부의 신들! 그 공신들은 대체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여러분들이 진짜 숨겨진 공부의 능력을 찾을 수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자, 이제는 학생들의 필수 사이트가 된 공부의 신닷컴. 어떤 식으로 이 공신닷컴 운영하게 되었으며 또 맨 처음에 이 공신닷컴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이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그때는 원래 교육봉사. 교육봉사. 그 학생 여러분들 아실 텐데 이제 대학생 언니 오빠들이 좀 형편이 어려운 이제 동생들을 가르쳐주는 그런 어떤 활동들이 대학가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처음 시작했고 제가 동아리를 이제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이름이 원래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다시피 이제 공부의 신으로 알고 계신데 원래는 공신이 이 후배들이 공부를 좀 더 신나게 하길 바란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공부의 신이었고요. 근데 지금은 뭐 공부의 신으로 좀 알려지게 돼서 책이나 뭐 방송 통해서 그냥 저희도 공부의 신이라고 하고 다닙니다. 네. 이 전국에 있는 수많은 학생들에게 멘토를 만들어 주시는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혹시 강성태 멘토님도 학창 시절에 멘토님에게 멘토가 네. 있었나요? 아니요, 없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게 너무 네. 네. 그러니까 저는 공부할 때 여기 아마 그런 후배님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말할 데도 없고 제가 그리고 형도 없어요. 형도 네. 없고 뭐 부모님뿐만 아니라 저희 집안에 대학 나온 사람이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공부할 때 얼마나 불안하고 또 뭐 막히는 게 많아요. 그렇죠. 물어볼 데도 없고 그래서 사실 근데 그런 어떤 좀 어려움들 때문에 이렇게 교육봉사 활동이나 아니면 멘토링에 좀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제 과거 경험이 좀 크게 작용한 것 같아요. 그럼 직접 이제 경험했던 것을 바탕으로 이제 그런 학생들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라고 해서 이제 수많은 학생들에게 멘토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운영. 네, 맞습니다. 제가 만약에 지금 학생이라고 한다면은 아마 지금 이거 보고 있었을 거예요. 물어볼 데가 없었으니까 이런 미라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듣고 좀 질문도 할 수 이러는 게. 자, 그럼 학생들이 정말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제 공부의 신으로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져 계신데요. 학창 시절에도 처음부터 공부를 잘하셨나요? 그렇진 못했어요. 그랬다면 좋았겠죠. 근데 제가 원래 학창 시절 이제 공부를 학창 시절 시작한 곳이 어디냐면요. 경상북도 점촌이라고 있어요. 점촌이라는 네. 곳이 지명인가요? 네. 지리 선생님. 죄송합니다. 지리 선생님들이 모든 지명을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너무 아픈 곳을 찔렀나 본데. 네, 점촌 네. 앞으로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촌이 어디냐면요. 네. 그 문경은 아마 많이 아시죠? 네, 문경.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문경에 바로 옆인데 편입됐어요, 지금은. 그래서 문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 문경 거기 이제 시골이죠. 거기 살았고 이제 거기서 있다가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된 좀 적응도 잘 못하고 그래가지고 공부를 못했어요. 막 어렸을 때부터 영재다 그런 것도 아니었고 뭐 초등학교 때부터 받아쓰기 엄청 못해가지고요. 맨날 나머지 공부해가지고 늦게 하고 또 고등학교 때도 제 나름 저 되게 열심히 한 사람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래서 필기도 열심히 하고 그래요. 근데 성적이 안 나와요. 어느 정도냐면 제가 필기를 열심히 하니까 친구들이 제가 열심히 받아 적은 거 알고 이제 빌려가거든요. 근데 빌려간 애들이 100점 나와요. 정말
정말 흥분하셔가지고 지금 저 막 목소리가 갈라지셨어요. 이게 막 정말 죽 써가지고 목을 준 것처럼 그랬던 적도 되게 많았고 열등감도 많이 느끼고 좀 저도 수험 생활이 쉽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공부를 잘 하시기 위해서 또 네. 다양한 학습법을 고민해보고 또 다양한 학습법을 시도해보셨을 것 같아요. 혹시 그쵸. 멘토님 학창시절에 예.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던 효과적이고 특별한 공부법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뭐 되게 크게 깨달았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말 지금 성적이 나름 난 한다고 하는데 못 나오는 게 뭐냐면은 제가 문제집이 엄청 많았어요. 그야말로 문제집이 정말 과목마다 왜냐면은 공부 잘한 친구들이 뭔가 문제집을 제가 못 보던 문제집 들고 있으면 이거 안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불안하죠. 1등 하는 친구가 이거 보고 있으면 저도 사야 될 것 같고 막 서점 가면 새로운 문제집 나오면 얼마나 또 좋아요. 내가 이 문제집을 안 풀어가지고 성적이 안 나오나 보다. 맞아요. 그래가지고 엄청 정말 제 옛날 별명이 서점 아들이었어요. 서점 부모님이 서점 하실 줄 아는 줄 알 정도로 친구들이요. 그렇게 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하나도 집중한 게 없어요. 어느 하나에 네. 집중한 게 없었고 그냥 요거 찔끔하다 지효점 또 갈아타고 또 갈아타고 또 갈아타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엄청나게 큰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게 사실은 이게 수학부터 좀 시작이 됐는데요. 네. 수학 같은 경우는 제가 하다 너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막 진짜 잘한 친구들 보면은 전 손도 못 대는 막 풀어제끼잖아요. 제가 너무 그렇죠. 신기한 방법으로. 저 허무할 정도. 난 물어봤는데 정말 고민하다 물어봤는데 이 친구들 막 1초 만에 맞아요. 이거 별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죽었다 깨어나도 이건 제가 도저히 발상할 수도 없는 이런 걸로 이제 이거 노력해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생각마저 했냐면요. 저는 그런 능력을 타고나지 않았어. 그래서 썼던 방법이 어쨌든 이거 안 할 수 없거든요. 저 이과였고. 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를 다 외우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문제집을요. 문제를 그냥 다. 네. 정말 지금 보면 정말 소름 돋을 어떤 그런 접근인데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걸 외우려면은 다 못하잖아요. 그냥 하나만. 그 아주 얇은 것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대신에 이걸 외우려면 한 번 봐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되게 여러 번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던 게 그때부터 제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네네네. 이게 문제집 많다고 절대 공부 잘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에 얼마나 집중하냐. 정말 한 권이라도 그게 교과서여도 정말 상관이 없거든요. 하나에 집중할 수만 있다면은 여러분들 정말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여러분들이 진짜 숨겨진 공부의 능력을 찾을 수 있을 거 좀 확신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다. 예. 네네. 막 문제집 쌓아두고 서점 막 갔다가 서점 아들진 것처럼 네. 책꽂이에다 문제집만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한 권의 책을 보더라도 집중적으로 여러 번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많은 얘기들 감춰두고 계실 거라고 믿고요. 이제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벌써부터 궁금한 게 많으실 것 같은데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질문 올려주시면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 대답해 드리고요. 다음 내용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세빈 학생, 수학 개념 노트를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만들어야 하냐고 물어봤네요. 수학 개념 노트를 만들려고 하는데 제가 그 말씀을 한번 더 드리고 싶어요. 이제 개념 노트 만드는 것 자체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노트가 아니라 노트 아무리 깔끔하게 만들어도 뭐 어디다 쓰겠어요. 근데 머릿속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그 공신들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 뭐냐면요. 백지 복습이라는 걸 해요. 백지 복습이요. 백지 복습. 네네. 백지 복습이 뭐냐면 개념을요. 수학 개념을 말 그대로 백지에다 한번 써보는 거예요. 내가 뭐 공식은 여러분들 보통 외웠 있으니까 이제 적을 수가 있죠. 그럼 그 공식 유도 과정부터 쭉 써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쓸 수 있는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자체도 이제 복습 효과가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적지 못하는 어떤 빠진 부분을 내가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백지 한 장 뭐 이거 뭐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뭐 쉽잖아요. 네. 한 다음에 예를 들어 오늘 수학 이제 수업 시간에 들었던 그 내용 있잖아요. 한번 써보세요. 근데 아마 대부분 못 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지금 여러분들의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의 실력이에요. 한 번이라도 해보세요. 이거 뭐 대단한 거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왜냐면 실제로 내가 적을 수 있어야 정말 내 지식이 된 거거든요. 꼭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하나만 더 질문 살펴보고요. 다음 내용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떤 질문 하나 골라주시겠어요? 지금 뭐 잠은 어느 정도 자면서 공부하는 게 좋아요? 네, 잠이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뭐 사람마다 좀 다르다고 하잖아요. 저희가 이제 공신 멘토 1000명을 대상으로 그 분석을 한 게 있어요.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을 한 120가지를 고른 다음에 1000명이 다 거기다 답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가장 많이 나온 답은 궁금하시죠? 6시간 정도였어요. 6시간. 네.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 충분히 잡니다. 이게 쪽잠 같은 거 빼고예요. 그래서 통계적으로는 그렇다는 거고 왜 공신들이 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오늘 자서 내일 일어나라고요. 많은 학생들이 이제 늦게까지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학생들이 꼭 낮에 아주 노느라고 바빠요. 늦게까지 시험 기간에도 정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시험 기간에 공부할 게 많잖아요. 그 시험 기간 되면 또 이제 시험 일찍 끝나니까 시간이 많죠. 근데 많은 학생들이 이제 밤새서 공부해야겠다 이런 학생 치고 일찍부터 이 마음 잡고 공부하는 학생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밤새 공부 아직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좀 이제 좀 몸도 풀고 뭐 맛있는 거 좀 먹고 좀 쉬었다가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뭐 쉬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 맞습니다. 네, 저녁 먹고요. 저녁 먹고 또 좀 쉬다 보면은 10시 넘어가고 이러다가 이제 뒤늦게 막 바쁘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너무 늦게까지 하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뭐 다음날 이제 뭐 그 지장도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오히려 일찍 잔다고 생각하면 일찍부터 좀 공부를 시작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아마 잠을 지금 막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 많이 하시는데요. 그건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오히려 줄인다고 하셔도 중요한 거는 항상 같은 시간 자서 같은 그 시각에 일어나는 거. 그렇죠. 네. 규칙적인 생활 습관. 너무나 중요한 거. 자, 이렇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공신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셨대요. 그만큼 정말 많은 숫자의 공신을 만나시면서 다양한 공신들을 접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저는 공신들을 별로 만나본 적이 없어서 네. 네, 공신들을 딱 만났을 때 뭔가 그들로부터 느껴지는 뭔가 아우라라던가 또는 그들만의 독특한 특징들이 있나요?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뭐 머리가 좋으니까 조금 공부해서 이렇게 잘한다 이렇진 않은 것 같아요. 진짜 기본적으로 공부량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공부를 잘해서 뭐 공부가 잘 돼가지고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다. 그냥 오랜 시간을 하니까 그 와중에 잘하는 때가 그냥 종종 생기는 거라고. 그렇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해야 사실 공부가 어떻게 그 공신들도 어떻게 항상 잘 되겠어요? 안 될 때도 있고, 근데 막 짜증 날 때도 있고, 어떤 때 또 막 갑자기 삘 받아가지고 그렇죠. 잘 될 때도 네, 있고, 맞습니다. 막 오늘 막 느낌 좋고 막 이럴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하는 시간이 일단 많다 보면은 뭐 안 될 때 뭐 잘 될 때 다 합쳐보면 진짜 잘 되는 경우 자체가 많아지는 거죠. 네. 어쨌든 일단은 노력을 좀 많이 하는 친구들이 많나 봐요. 그렇죠. 네. 맞아요. 노력만큼 또 네.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많은 공신들을 만나면서 또 다양한 학습법들을 같이 보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아마 가장 궁금하신 게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 공부의 신들! 그 공신들은 대체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공부의 신들은 이렇게 공부한다! 자, 좋습니다. 자, 총 4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자, 4가지인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살펴볼게요. 1번,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세배 효과! 쓰면서 공부하는 법! 세배 효과라고요? 이 쓰면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효과가 네. 3배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 말이 아니고요.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그래서 더욱더 네. 궁금증을 자아내는 것 같아요. 많은 학생들이 쓰면서 공부를 해요. 네. 근데 그 쓰면서 공부하는 게 효과적이냐? 그렇지가 않아요. 저도 물론 그래 본 적이 많은데 굉장히 열심히 쓰면서 하거든요. 그야말로 정말 볼펜은 부서져라. 정말 이 펜으로 진짜 땅을 팔 정도로 열심히 씁니다. 근데 이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이게 어떤 식이냐면 그냥 기계적으로 쓰는 거예요. 어떻게 쓰냐? 요거 이제 교과서나 참고서가 있잖아요. 그럼 이거 보고 그냥 따라 적어요. 어떤 학생들은 막 딴 생각합니다. 오늘
급식 뭐 나올까 막 이런 거 생각하면서 딴 생각하고 심지어 친구랑 대화하면서 막 써요. 이거 공부가 아니죠. 그렇죠. 딴짓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그렇게 쓰면서 공부하는 사실은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 효과적인 걸 더 효과적일 수 있도록 하는 뭐 이거 아주 간단한 팁이에요. 바로 적용해 보실 수 있는 건데 수업 시간에 적었던 걸 그날 복습하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때 이제 그냥 뭐 보는 거는 좀 이제 능동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옮겨 적는데 그냥 옮겨 적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일단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쓰는 거죠. 그렇죠. 그 와중에 이제 연습장에도 연습을 하고. 그래서 이게 한번 내가 보는 거, 그리고 연습장에다 한번 쓰는 거, 그리고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해보시면 아실 텐데 진짜 머리가 팽팽 돌아간다는 느낌이 들 정도일 거예요. 아, 그럼 보고 네. 연습하고 적고 그래서 3배 효과인 건가요? 네네. 아마 해보시면 느끼실 텐데 3배 이상의 효과를 거두실 거예요. 그냥 단순히 뭐 보거나 그냥 단순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쓰는 것보다도. 네. 어쨌든 쓰는 학습 방법은 되게 중요하다. 되게 중요한데 보다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자,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오답 노트 대신 오답 봉투. 저도 오답 노트만 알고 있었는데요. 봉투는 뭔가요? 이거 간단해요. 이게 뭐냐면, 아니, 오답 노트는 다들 알고 계시죠? 학생들 보면 오답 노트 만든다고 굉장히 깔끔하게 굉장히 잘 만들어요. 사실 잘 만듭니다. 만드는 건 정말 세계 최고예요. 아, 그렇죠. 네. 그걸 이제 문제집을 오리고, 뭐 가위 없으면 빌리고, 그리고 뭐 풀칠하고, 없으면 뭐, 그리고 뭐 이제 알록달록하게 막 색칠하고, 뭐 화이트 뭐 하고, 뭐 포스트잇 붙이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만든 다음에 안 봐요. 끝나요, 그걸로. 네. 이거 안 보니까. 근데 중요한 오답 노트의 목적은 하나예요. 그냥 요거를 오답 맞추려서 다시 보려고 만드는 오답 노트인데 안 보면 이거는 그냥 안 받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노트 만드는 것 자체는 그냥 노트는 수단이기 때문에 진짜 본질을 이제 복습하는 거니까 그 시간 아끼려고 저는 그냥 내 귀퉁이만 우린 다음에 봉투에다 넣었어요. 아, 그냥 잘라서 붙이는 그쵸? 과정이 없이 네. 넣기만 하는 거죠? 그 밑에다가 이제 왜 틀렸는지 그리고 제가 잘못 생각했던 거 이렇게 두 가지 적은 다음에 거기 넣고 이제 카드처럼 자주 이제 봤죠. 사실 복습만 잘할 수 있다면 봉투가 아니라 뭐 박스, 뭐 보자기 뭐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얼마나 내가 복습을 잘하는지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오답 풀이에 보다 효과적으로 오답 네. 노트를 만드는 그 본래 목적을 벗어나지 말고 네네네. 오답 풀이의 본래 취지를 잘 살려라 이런 말씀이신 것 아우,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알아볼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좋습니다. 세 번째. 자, 집중력 높이는 스탑워치 활용법. 네. 저 이거 알 것 같습니다. 네. 역시. 학생들 무슨 공스타그램이라고 해서 이렇게 스탑워치 막 인증하고 그러던데요. 맞아요. 시간. 그거 맞아요. 맞나요? 네. 네. 공신들은 거의 이 방법을 안 써본 사람이 없을 정도인데 네. 이게 어떤 식이냐면 뭐 사용하는 방법이 좀 다를 수도 있는데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집중해서 공부를 시작하면 스타트, 쉬거나 뭐 잡념이 들거나 하면 일시정지, 그 집중 다시 시작하면 스타트. 이래가지고 하루 종일 순수 집중 시간을 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시간이 목적까지 가니까 그 자체가 마치 시험 보는 것처럼 좀 집중하게끔 될 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 내가 순수하게 얼마를 집중했는지가 이제 찍혀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매일 목표치를 정해놓고요. 뭐 내가 매일 뭐 5시간을 하겠어. 그러면은 5시간을 매일 채우는 거예요. 그거 이제 안 채우면은 뭐 좀 늦게 잘 수도 있고, 뭐 빨리 그걸 채우면은 좀 쉴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걸 근간으로 매일 이제 공부량을 절대량을 이제 채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객관적으로 측정이 되니까 되게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현재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네네네. 것 같아요. 네. 자, 좋습니다. 스탑워치 활용법 설명해 드렸고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아이고. 마트 푸드코트에서 네. 모의고사 풀기? 푸드코트. 굳이 푸드코트여야 하는 건가요? 아니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이게 원래는 딴 거였는데 네. 제목이 좀 느낌이 안 와가지고 지금 좀 바꿨어요. 냄새를 찾으면서 문제 푸는 건 아니죠? 네. 이게 뭐냐면 네. 이게 그 제가 실제로 제가 했던 방법이에요. 이거 왜냐면 이제 중요한 시험, 뭐 중간 기말고사도 있지만 수능이나 아니면 진짜 면접 보거나 할 때 굉장히 떨리거든요. 실전 가면은 여러분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이제 긴장도 되고 부담감이 와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되게 침착함을 항상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마트 푸드코트 가면 정말 엉망이에요. 막 그렇죠. 애들 뛰어다니고 시끌시끌하고요, 네. 막 뭐 이거 닦고 막 흘리고 쏟고 막 이러는데 그 와중에도 모의고사를 푸는 거예요. 진짜 시간 재면서.
옆에서 이상하게 보진 않나요? 옆에서 이상하게 보죠. 옆에서 막 진짜 어떤 어머님은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여기 와가지고 하고 있다고 하고 막 의도와 다르게.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진짜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이 침착함과 집중력을 잃지 않는 어떤 연습. 어쨌든 하는 푸드 차원에서. 코트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네. 산만하고 집중할 수 없는 네. 이런 분위기에서 내 최대한의 집중력을 발휘해보는 연습을 하는 것. 네. 예, 그거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총 4가지의 공신들의 공부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럼 만나보신 공신들 중에서 네. 또 자기만의 아주 특별한 학습법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었을 것 네. 같은데요. 요게 기억에 남으시는 학습법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이번에 공신 멘토 20기 이제 20기. 네, 네. 이제 막 대학 들어온 친구들도 이제 같이 그 멘토링 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 공신 멘토 중에 한 분은 실제 사진을 보여줬는데요. 공부했던 이 사진이에요. 근데 네. 앞이랑 옆이랑 포스트잇을 다 발라져 있어요. 아, 이 전체가요? 네. 네. 근데 이게 뭐냐면 앞면에는 내가 어떤 내 꿈이나 목표 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막 붙여놨고요. 네. 그리고 이쪽 면에는 내 이야기가 아니라 친구들이 막 응원글, 선생님의 응원글. 네네. 그리고 이 친구가 EBS로만 공부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그래요? 대학을 갔거든요. 제가 그게 좀 뿌듯하네요. 네. 그래가지고 EBS 선생님들이 해주신 그 게시판에 응원글. 그렇죠, 그렇죠. 이런 걸 진짜 그 포스트잇에 적어가지고 다 붙여놓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쪽 면에 또 뭘 적었냐면요. 공부하다가 막 힘들잖아요. 네. 그럼 내가 진짜 멋진 대학생이 돼가지고 뭘 할지. 네. 막 무슨 멋진 남자친구 만나가지고 그렇죠. 어디 뭐 여행 가고 무슨 뭐 그리고 뭐 맛있는 뭐 맛집 다니고 막 이런 것들을 빼곡하게 또 붙여놓은 거예요. 네네. 그 잡념이 들고 막 그럴 때마다 그러면 내가 미래에 진짜 내가 잘 돼가지고 이걸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드니까 그래서 3면이 정말 마인드 컨트롤하는데 최적인 상황인 거예요. 어디를 둘러봐도 네.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네. 자기 동기부여를 할 수밖에 그쵸.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이쪽에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응원, 여긴 나의 다짐, 그리고 이쪽에는 내가 미래의 어떤 나의 네. 모습을 이제 나중에 할 것들을 적어 놓으니까 그것도 되게 이제 좋은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응원하고 있다 네, 이렇게 네. 힘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네. 예. 그런 식으로 마인드 컨트롤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또 특이한 공부법 같은 것들 사례가 있을까요? 제가 썼던 방법 중에 하나, 지금 이 펜이 지금 삼색 펜이잖아요. 네네. 제가 3가지 색깔이 있는 펜을 저희가 이제 많이 만들어서 학생들 그냥 무료로 나눠주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뭐냐면 요게 누구나 색깔 있는 펜은 가지고 있죠. 근데 저만의 규칙이 있어요. 네. 이게 검은색은 뭐 기본적으로 필기할 때 쓰죠. 빨간색은 중요한 거. 선생님이 보통 이제 진짜 이 전체 개념 중에 정말 중요한 건 또 정해져 있잖아요. 별표. 그렇죠. 네. 지리도 네네. 당연히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정해져 있고. 그렇죠. 용꼬리 용용 이런 오. 거. 네. 네, 그런 것들. 빨간색으로 저는 진짜 눈에 확 띄게 엄청 확 띄게 이제 정말 거의 테두리를 치워놓거나 시험이라고 써놨어요. 네네. 그리고 파란색이 중요한데요. 파란색이 뭐냐면 요거는 뭐 강의를 듣거나 자습을 하거나 모르는 게 나오면 일단 파란색으로 다 표시해놔요. 그렇죠. 나중에 찾아볼 때 이거 내가 모르는 거야 네, 라고 한눈에 그래서 띌 수 있도록. 뭐 파란색으로 표시한 건 질문 다음에 이제 끝나고 EBS 게시판에 뭐 질문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시험 기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헤맬 일이 없었어요. 책을 펼친 다음에 일단 빨간색 먼저 봐요. 그럼 전체 중요한 내용만 쏙쏙 골라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뭘 보겠어요? 파란색. 그렇죠. 끈 전체 내용 중에 모르는 것만 이제 골라가지고, 그러니까 아는 거는 이미 아니까 당장 급한 게 아니거든요. 파란색 내용이 이해되면은 어쨌든 전반적인 내용들은 그쵸. 다 알고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건 진짜 색깔 있는 펜 이거 없는 학생 없잖아요. 빨간색, 파란색 다 가지고 있는데 어찌 보면 요 사소한 어떤 활용법도 많은 학생들이 모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요 아주 간단한 것만으로도 뭐 시험 기간이면 지금도 제가 되게 잘 쓰는 방법이에요. 네네.
되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아까 3배 효과의 쓰기 비법처럼 뭔가 네. 삼색펜을 이용한 뭐 3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필기 비법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강성태 멘토님 그리고 수많은 공신들 다양한 학습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개해 주셨는데요. 네. 이 수많은 학습법들을 여기 있는 학생들이 모두 그대로 다 따라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이 맞아요. 수많은 학습법들 중에서 학생들이 네.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취사 선택을 할 수 있을지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거는 해봐야 돼요. 그렇죠. 모든 일이 그렇지만 실제로 해보고 저는 그런 방법도 썼어요. 이게 원래 제가 실제로 공부했을 때 뭘 했냐면요. 제가 어떤 방법을 이렇게 시도를 해보잖아요. 공부법을 새로 알거나 뭐 친구를 통해서거나 아니면 저 혼자 시도를 해보면은 그걸 제가 노트 한 권을 마련해서 다 썼어요. 네. 원래는 제가 이거를 도움받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아까 뭐 제가 형이 없고 물어볼 데가 없고 막 좀 많이 불안하고 그랬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저한테 동생이 있거든요. 네네. 동생한테 제가 했던 시행착오를 겪게 해주고 싶지 않아가지고 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제가 깨우치는 방법들을 다 적었어요. 아, 그렇죠. 근데 신기하게도 그게 저한테 더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이걸 적으면서 이렇게 해보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해보니까 좀 나아졌는데 한 며칠 더 해보자.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뭐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뭐 일기 형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말 그대로 노트 하나를 나만의 공법 노트를 만들어도 좋습니다. 이게 나중에 실제로 뭐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할 때도 뭐 내가 얼마나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하려고 노력을 했는지 이런 것들의 어떤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학습법에 되게 많이 도움이 됐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나중에 교육봉사를 하거나 공신닷컴 사이트를 만들 때도 그 노트가 이제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기록해보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좀 직접 해보고 또 네. 자기가 했던 공부법들을 기록해가면서 결국에는 자기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는 네. 시행착오 끝에 또 자기에게 적합한 공부법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어느덧 시간이 이렇게 그래, 빨리 너무, 흘렀네요. 너무 빨리 갔어요. 네. 저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멘토님을 직접 뵙고 얘기를 나눠보는 건 처음인데요. 일단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무 멋있는 분이라는 인상을 받았고요. 감사합니다. 네. 또 굉장히 즐겁게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분이 있어서 우리 수험생들이 굉장히 든든한 힘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응원의 말씀이나 또 전하실 말씀이 있다면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들께 뭐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많지만 너무 많은 거를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처음 드렸던 말씀도 그거였잖아요. 한 번에 막 저 같은 경우 너무 많은 문제집을 해가지고 오히려 공부 효과적으로 되지 않았던 것처럼 뭐 제가 100일을 열심히 해라, 1000일을 열심히 해라 그런 말씀 안 드릴게요. 일단 딱 하루만 나를 뭐 주말도 괜찮아요. 날 잡아놓고 여러분 한계를 깨보는 그런 경험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뭐 3시간 해본 적 없다. 그럼 3시간 딱 정해놓고 딱 3시간 내가 해보지 못했던 그걸 한번 깨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해보지 못했던 걸 해냈구나라는 어떤 성취감, 그리고 또 하루 동안 뭔가를 해보면은 또 하루가 되게 길다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긴 하루를 내가 좀 더 잘 활용할 지금 남은 시간이 절대 적은 게 아니구나. 그래서 단 하루만이라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장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루를 한 번만 만들어 보신다면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걸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루만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셨던 말씀들을 쭉 정리해보면 결국 학생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직접 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많은 얘기 들었잖아요. 그렇죠? 자극도 많이 됐을 겁니다. 얘기 들어보고 이렇게 공부할 수 있구나. 나는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네. 이러고 지나치신다면 여러분들에겐 또 변화가 찾아오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 방송 보시고 난 후에 직접 오늘 들었던 내용들 실천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못다한 얘기는 다음 주에 이어집니다. 오늘은 보다 구체적인 공부의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시간 안에 모든 조건을 다 해봐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공부법들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긴장해서 보시고요. 1000명이 어떤 그런 어떤 공부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도 했는데 1위가 나왔던 게 뭐냐면 오늘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학생들한테 인사하고 마무리할게요. 네. 자,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 여러분 화이팅!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모든 학생 여러분 화이팅! 2부에서 만나요. 안녕.